정부의 집합금지 조처에 반발하면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경영자협회와 헬스단장 모임 관계자 10여 명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영업이 중단된 체육시설의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식당과 카페 등 일부 너무 안 낮아요. 올려줄까 좀? 강력한 침대. 잣대를 적용하는 너무 침대 안 낮아요. 식탁이요. 올려줄까? 올려줄까? 됐어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대료 문제 해결 방법을 두고 정부 여당의 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를 위한 공정 임대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코로나19 지원만으로 부족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못 없는 꺼내시려고?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이 문제입니다. 임대료 멈춤법처럼 임대료를 낮추고 전적으로 강제하기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늘려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우선 법제화보다는 인센티브를 늘려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 유도하는 쪽이 유력한데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인 고민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우선 공정임대료 자체에 대한 공감은 대체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꼴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료를 깎을지는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로 우세했습니다. 반면 법적 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은 39.8%로 드러났습니다. 방법론에서는 특히 이념 성향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수 성향에서는 민간 자유를, 진보 성향에서는 의무 인하를 선호했습니다. 결국 임대료 문제 해결도 정치적인 쟁점이 많이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인하 정책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한다르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 공정임대료 방침은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지 못한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속보 잠깐 전해드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속보 올려주십시오. 예, 추미애 장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재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 4시쯤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윤 총장의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가를 바로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제청이 제청을 했다는 소식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징계위가 정직 2개월 걸어내는데요. 지난번 출연하셔서 정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직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해임 처분과의 비교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것이 양정의 적정성을 봤을 때 판단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징계 청구 사유가 총 6가지였죠. 6가지가 전부가 인정이 안 되긴 했습니다. 네. 4가지가 인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정부적인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해임 처분과 정직 처분 둘 다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 중 일을 못하도록 배제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은 해임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균형이 있을 만큼의 충분한 청구 사유가 있는지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좀 더 엄밀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그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항쟁을 이제 윤 총장 측에서 포기할 것을 약간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부 인정이 되지 않고 4가지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인정이 되고 어떤 혐의들이 안 됐습니까?
네, 일단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왜 어떤 발언을 어떻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고요. 네. 다만 징계 청구 사유로 봤을 때는 이제 퇴임 후에도 국민을 위해서 근거할 방법을 찾고 있다. 혹은 이제 그 외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빼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불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설명해 주세요. 네, 불문이라는 거는 검사징계법상 처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혐의가 있고요. 혐의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나온 것처럼 징계 처분. 그리고 징계 처분 중에서 양정으로서 해임부터 쫙 이렇게 방법까지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면 일종의 기소유예 비슷하게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이 사유로 징계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언론사조의 만남이 있고 이것이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징계 사유로서 처분하기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불문에 붙인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인정됐지만 이번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유들은 이제 제 대표적인 사유는 이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채널 A와 관련된 감찰 수사 방해 이 부분들을 사유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확정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적 소송을 낼 것이고 또 얼마나 걸릴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문 대통령께서 재가를 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처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 거고요,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 검사 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번에 직무배제 명령이 됐듯이 이 징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거는 아마 이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빠르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사실상 이번에 이 갈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 그리고 그 이후에 분수령이 될 것들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효력 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로 갈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력 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며칠 정도 걸리죠? 이번에 직무배제 명령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력정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가처분과 비슷하게 빠르게 임시로 지휘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소한 이제 뭐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에도 보통 빠르게 잡히고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게 지난 1일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했고 그리고 그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하고 그 사안하고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가장 다른 점과 관련해서는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장관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것이 그 성격 자체가 임시적인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지시키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허들이라고 할까요?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징계위원회 결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징계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가지고 여러 차례 심리 끝에 나온 결정이고 그리고 이 처분의 주체는 또 대통령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바로 정지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기존의 직무배제 명령보다는 높은 수준의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돼가지고 그 당시의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보인다면은 이번 징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법부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징계위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윤 총장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어제 징계위에서도 징계에 대한